네. 안녕하세요. 김종규입니다. 오늘 브라운백 세션의 주제는 OCP 마스터 3개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CP 설치할 때 보면 이 클러스터 인스톨러 가지고 이제 부트스트랩 노드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 마스터 3개를 만들죠. 마스터 3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워커 노드를 만드는데 이 마스터 3개의 노드가 이게 도큐멘트를 보면 뭐 마스터와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용어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누구는 뭐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누구는 마스터 하는데 둘이 똑같은 거고요. 이 마스터가 밑에 참고로 보면은 모든 프로덕션 배포에는 정확히 3개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3개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3개의 컨트롤 플레인일까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 노드, 그러니까 마스터죠. 마스터가 3개가 고객사 아이디로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네, 뮤트 부탁드립니다. 네, 컨트롤 플레인 3개가 돼 있고 이 3개의 노드에서 이제 뭐 API 서버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매니저, 뭐 스케줄러 이런 것이 똑같이 되어 있고 거기에 etcd라는 게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죠. etcd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쿠버네티스의 환경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 뭐 이런 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는 이 3개의 노드인 이유가 이 etcd 때문에 있는 건데 왜 3개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cd 때문이고요. 그래서 etcd가 뭔데? 라고 말하면 이 etcd라고 안 하고 보통 etcd라고 얘기를 합니다. etc 디렉토리 있죠. etc 디렉토리가 보통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설정 이런 거를 담고 있는 뭐 리눅스나 유닉스의 그 디렉토리죠. 그 환경 설정 구성 정보를 디스트리뷰티드 하겠다라는 게 이제 etcd고요. 예, 분산형으로 키밸류 저장소고 2013년에 뭐 코어OS 팀이 개발해서 2018년에 CNCF에 기증해서 지금 이제 CNCF에서 있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모든 데이터가 이 etcd에 etcd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tcd가 지금 OCP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마스터 1, 2, 3가 있죠. 이 오른쪽에 노드 마스터 1, 2, 3에 etcd가 하나씩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 3개에 각각 하나씩 etcd가 배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시프트 etcd 프로젝트에 배포가 되어 있고 마스터 3개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etcd는 기본적으로 키밸류 저장소인데 이 키밸류 저장소가 지금 현재 3개의 마스터 노드에 골고루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cd는 스테이트 머신 리플리케이트 똑같은 데이터를 지금 3개의 서버에 마스터 서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뭐 데이터가 변경되고 이러는 거는 키밸류기 때문에 그를 로그라고 해서 로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데이터가 이제 쓰여지는 거는 로그 어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개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3개가 전부 다 OK를 해야지만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뭐 알고리즘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 여러 서버에 지금은 3개지만 이게 4개, 5개, 6개 마스터가 이렇게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뭐 5개라 했을 때 이 5개의 마스터 노드에 몇 개의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야 내가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분산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를 하는데 이 컨센서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HD가 도입한 거는 이제 라프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프트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3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쿼럼, 뭐 많이 들으셔보셨던 쿼럼,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타이머 이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쿼럼이라는 것은 종족수, 내가 지금 클러스터에 뭐 노드가 지금 멤버가 5명인데, 아니 3개를 하죠. 3명인데 이 3명 중에 2개만 OK가 되면 나는 데이터를 저장했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족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정족수고 이제 서버의 개수,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의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정족수가 n 나누기 2 더하기 1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3대면 쿼럼은 2가 되고, 서버가 5대면 쿼럼이 3이 되고, 서버가 7대면 쿼럼이 4가 되죠. 근데 서버의 개수가 2개면, 3개에서 이제 만약에 한 대가 죽어서 2개면, 2개라도 이 계산에 의해서 2 나누기 2 플러스 1에서 쿼럼이 2개면 되니까 그 클러스터가 3개라도 2개만 오케이가 되면 이 로그는 이제 어펜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르게 말하면 한 대가 죽어도 이 클러스터는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프트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이 이 쿼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는 이 라프트 알고리즘은 그 3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와 캔디데이트. 리더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실제로 리더예요. 내가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 쓴 거를 팔로우들에게 이제 다른 노드한테 내가 데이터 썼으니까 너도 데이터를 써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게 리더죠. 그다음에 리더고 팔로워는 그를 요청을 받아서 자기도 리더에서 받은 데이터를 자기한테 이제 다시 저장하는 뭐 이런 팔로워가 있고, 캔디데이트는 리더가 선출이 안 됐을 때 리더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상태를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 팔로워, 캔디데이트, 리더가 클러스터가 정상적일 때는 이제 처음 정해진 대로 쭉 가지만, 뭔가 리더가 갑자기 죽었거나 이랬을 때는 누가 리더를 할 것인가,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로 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이제 다음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있는데, 타임아웃은 리더는 계속 하트비트로 보내고, 이제 팔로우가 리더가 없어졌네, 그러면 나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가 되겠네라는 그 타이머를 두고, 나중에 이제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되면 리더 선출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타이머는 리더를 뽑기 위한 타임아웃이고, 이거는 노드마다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매번 랜덤하게 주어지고요. 150ms에서 300ms 요 사이에 있는 값으로 타이머가 되게 되고, 그 리더가 만약에 이제 리더가 뽑혀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하트비트를 쏩니다. 다른 노드한테. 그러면 내가 타이머가 뭐 300이었는데 하트비트를 한번 딱 받으면 다시 변해서 뭐 220으로 된다거나 다시 리셋돼서 계속 타이머가 하트비트를 받으면서 계속 리셋이 돼서 리더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프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마스터 노드를 3개를 띄웠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3개를 띄웠으면 리더 선출을 해야 됩니다. 리더 선출은 라프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리더만이 어떤 데이터를 먼저 쓰고 다른 팔로워들에게 내가 썼으니까 너도 써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는 팔로워, 캔디데이트, 리더라는 이런 3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상태가 있고,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 뭐 대통령의 뭐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처럼 이 내부적으로 텀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리더, 2대 리더처럼 이제 텀을 이제 리더를 선출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자기 리더 선출할 때 다른 노드들끼리 비교해서, 이 비교 대상이거든요. 비교해서 텀이 많은 거 쪽이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리더가 되고 나면 다른 노드한테 내가 리더야 하면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그 하트비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는 타이머가 있고, 타이머가 끝나면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로 상태가 변경이 되는데, 하트비트는 이 타이머가 이제 150ms에서 300ms니까요. 하트비트는 150ms 이하로 이제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캔디데이트 되기 전에 계속 팔로우로 그 하트비트를 받은 노드는 계속 리셋을 하기 때문에 타이머를 계속 팔로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샘플을 보시면 ABC가 있는데, A가 타이머가 300ms고요. B가 160ms, C가 250ms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160ms, B가 이제 거의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 이쪽이 지금 팔로우에서 캔디데이트로 바뀝니다. 나는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타임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텀이라는 몇 대 대통령 이런 것처럼 텀이라는 것이 하나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들한테 이렇게 나 리더로 선출해줘라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메시지를 받은 쪽은 그래 선출해 아니면 선출 뭐 너는 선출 자격이 안 돼. 선출 자격이라는 것은 뭐 텀이 요청원 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텀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안에 데이터가 너무 없거나 뭐 데이터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가 작거나 이러면 no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yes를 보내죠. 그래서 yes를 보내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리퀘스트를 리스판스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다른 노드가.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 C가 지금 거의 타임아웃이 끝났어요. 예, 끝나가지고 만약에 C가 타임아웃이 리퀘스트를 응답을 주기 전에 이제 타임아웃이 되면 얘도 캔디데이트가 돼가지고 나도 리더로 선출할 수 있어라고 리퀘스트를 또 A하고 B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A가 이미 그 B한테 너 리더 선출을 오케이라고 보냈을 때 이때 이제 쿼럼을 계산을 합니다. B는 응답을 받은 거에 대해서 현재 3개의 노드가 있고 나누기 2 플러스 1 했더니 쿼럼의 수는 2입니다. 2. 2면 나와 그다음에 A가 준 그 응답을 가지고 쿼럼에 맞는 거죠. 2니까 나하고 A하고 2명의 노드가 오케이를 했고 쿼럼의 수는 2니까 나는 그 B는 이제 리더가 될 자격이 되는 거죠. 쿼럼을 만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샘플을 보시면 지금 이 타이머가 지금 줄고 있죠. 5개에서 타이머가 줄는데 지금 여기 S5가 제일 타이머가 작네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캔디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막 보내는 거죠. 서로. 그 순간에 S1이 이제 비슷하게 타임아웃이 돼서 보냈는데 사실 얘가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쪽에서 응답을 해서 이놈이 이제 S5가 지금 리더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리더가 된 상태 후에는 계속 하트비트를 이렇게 다른 노드 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 하트비트를 받은 쪽은 이 타이머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 300 뭐 랜덤한 그 150에서 300ml 세컨드의 랜덤한 타이머 값으로 계속 타이머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계속 하트비트가 오기 때문에 다 리셋이 되고 또 리셋이 되고 해서 한 번 리더는 이 리더가 죽지 않는 한 계속 리더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를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스탑을 하고 시작할 때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하트비트를 보내고 이제 응답이 오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어차피 응답이 없고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하트비트를 안 보내니까 다른 노드들이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이 S3가 맨 먼저 타임아웃이 되고 얘가 또 그 리퀘스트를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텀이라는 그 뭐 몇 대 대통령처럼 텀이라는 것을 하나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그 리퀘스트를 받은 거는 전부 다 텀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다 3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텀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3일 때 노드가 5개일 때 5 나누기 2 더하기 3 하면 정족수가 5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명의 노드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더가 선출이 되고 얘가 리더가 선출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하트비트를 다른 노드로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드가 죽었던 노드가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면 요 S3에서 주는 하트비트를 받고 얘는 자동적으로 팔로워가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샘플은 5개지만 3개일 때도 이제 뭐 쿼럼 수만 다르지 루틴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 로그 리더가 선출이 되고 나면 이 리더가 어떤 로그를 관제를 다 해요. 이제 모든 리퀘스트에 대한 로그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담는 데이터 업데이트를 이 리더가 다 이렇게 관장을 하고 리더가 다 관장을 하고요. 자기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후에 다른 노드들에게, 다른 팔로워들에게 이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해라고 리퀘스트를 줍니다. 근데 요때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뭐 어떤 노드는 좀 CPU가 뭐 많이 일을 해서 느릴 수도 있고 어떤 건 네트워크 때문에 또 느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업데이트가 안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그 업데이트 완료했다는 그 응답을 받은 것이 컬럼 안에 들면 그거는 이제 로그가 복제됐다고 보고 리더에는 요거는 커밋 딱 때려주고 이제 나머지는 리더의 데이터 자체를 이제 다른 팔로우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순서를 보면 일단 B가 아까 이제 리더가 선출이 됐죠. B에 이제 X는 1을 로그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요 인덱스가 하나 증가되는 거죠. 레스트 인덱스가 하나 증가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덱스 1에 이제 X1을 넣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나면 이거를 다른 팔로우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X는 1이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라. 그런데 A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X1이라고 하고 인덱스가 1로 증가돼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얘는 C는 뭔가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A는 나 업데이트 했으라고 오케이 사인을 이제 B에게 리더에게 던지죠. 그러면 리더는 컬럼을 또 계산을 합니다. 3개 노드 중에 이게 2개 플러스 1에서 2가 최소한 2개의 노드가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나는 로그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B와 A가 이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커밋이 돼서 이제 X1이 이제 써진 상태고요. 근데 이 순간에 B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C가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C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C는 데이터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B가 죽으면, 이 B가 죽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타이머가, 이제 일렉션 타이머가 있는데, 그 타이머를 가지고 이제 타임아웃이 되는 쪽이 먼저 리더가 되겠다고 캔디데이트가 바뀌면서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만약에 타임아웃이 이렇게 되면, C가 리퀘스트 캔디데이트로 바뀌고 나는 리더가 되겠어요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날리면 A는 이거를 받았는데 일단 텀이 2가 이제 기존에 1이었는데 이제 그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텀을 올렸기 때문에 텀은 맞는데 이 안에 인덱스가 지금 데이터가 얘는 1인데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투표를 네가 리더가 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어라고 노를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노를 받았을 때 이제 얘가 또 컬럼을 계산합니다. 내가 얘한테 노를 받았지만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라고 컬럼을 계산해 보면 컬럼은 2가 최소한 2개의 노드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B는 응답이 없고 A는 노를 했기 때문에 동의한 수는 자기 자신 혼자밖에 없죠.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이 컬럼의 종족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C는 계속 그냥 캔디데이터로 남고 리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지나서 또 A가 타임아웃이 되고 A가 캔디데이터가 돼서 이제 리퀘스트를 C한테 날리죠. 나는 리더가 되겠어. 그랬을 때 텀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이쪽에 많기 때문에 C는 너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리더를 해라고 했을 때 A에서 또 이제 컬럼을 계산해서 현재 노드가 3개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 C에서 OK를 받았기 때문에 컬럼 정족수를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얘가 다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고 이 리더가 된과 동시에 하트비트를 날리면서 자기 데이터를 이 나머지 팔로우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X1이 이전에는 B에서 받았지만 이거는 처리가 안 됐고 A에서 받은 이 X1이 이제 C로 가서 X는 1이라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Y는 1을 이제 유저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더는 A이기 때문에 A한테 이 리퀘스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Y는 1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고 인덱스는 이제 2개가 됐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인덱스 어펜드 된 거를 이제 C에게 주면 C도 이제 어펜드하고 Y는 인덱스를 2로 하고 OK 사인을 때리면 여기 또 이제 컬럼을 계산해서 2개가 했으니까 이 정족수 2를 만족을 하죠. 그래서 커밋을 하고 이제 OK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리더가 복구가 됐어요. 만약에 B라는 리더가 죽었었는데 얘가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리더는 다른 노드한테 하트비트를 계속 날립니다. 이
타이머가 150ms부터 300이니까 150ms 이하의 주기로 계속 날립니다. 그래서 하트비트를 날리면 이게 죽었죠. 제기동하고 하트비트를 받으면 이 텀이 2고 이 텀이 2. 이건 똑같으나 이 인덱스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가 리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B가 이제 리더였지만 이제 팔로우로 바뀌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팔로우의 노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라프트 알고리즘이었고요. 여기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지금은 샘플에는 이제 멤버가 3명이죠. 3명인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멤버를 더 늘리고 싶다, 마스터를 더 늘리고 싶다 했을 때 새로운 이게 D라는 노드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나 두 개나 뭐 여러 개 이렇게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D가 추가가 되면 얘가 팔로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리더가 이제 추가가 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데이터밖에 없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겠지만 이 데이터가 만약에 1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까지는 같이 뭐죠. 어쨌든 10만 개까지는 충분히 가거든요. 10만 개, 20만 개를 한꺼번에 얘가 다 저장을 해야지만이 얘가 뭔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레디가 되죠. 그랬을 때 이런 타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노드가 이제 동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4의 상태를 하나 LCD 3.4부터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러너 상태고요. 멤버가 바로 조인했다고 이런 쿼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조인한 후에는 처음에 이제 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카피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카피 일을 하는 복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복제가 다 끝났을 때 이런 멤버 프로모트 해가지고 이 종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쿼럼에 그 멤버로 참여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그 결정 의사가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etcd 3.4부터 LCD 3.4부터 그다음에 오픈시프트 4.9는 이제 3.5니까 이제 당연히 이걸 지원을 하고요. 사실 뭐 마스터를 동쪽으로 이제 늘리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멤버 애드를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러너라고 옵션을 주면 이제 데이터만 복제하고 쿼럼에는 아직 참가를 안 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복제된 후에 이제 쿼럼에 참가하도록 프로모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상 질문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리드에게 바로 요청을 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마스터가 3개가 있고 그 3개에 대해서 앞에 로드 밸런스가 있죠. 그 로드 밸런스가 어디로 이 리퀘스트를 보낼지 모르지만 리더한테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더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바로 리더에 안 붙고 그 팔로우에 붙어도 팔로우가 그 요청을 받아서 리더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보면은 이게 팔로우든 리더든 상관없이 그냥 요청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노드가 홀수인 이유. 3, 5, 7, 9 이제 우리 도큐멘트에는 이제 뭐 3개로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쿼럼 테이블인데요.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일 때는 쿼럼이 1개. 아무것도 죽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멤버가 노드가 2개일 때는 쿼럼이 2개. 이것도 아무것도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노드도. 그러면 노드가 죽으면 이제 그 리더가 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 클러스터가 3개면 쿼럼은 2개고요. 이 클러스터 3개, 멤버 3개 중에 하나가 죽어도 이 쿼럼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더 톨러런스가 되는 거죠. 근데 4개면 4개도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나만 죽을 수가 있어요. 3개일 때도 하나 죽어도 되고 4개일 때도 하나 죽어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리소스 상으로는 3개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3, 5, 7, 9 이렇게 홀수로 올라갈 때마다 이런 폴더 톨러런스 할 수 있는 그 노드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홀수인 이유는 그게 더 뭐랄까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인 OCP에서 마스터가 3개인 이유는
앞서 얘기한 노드가 홀수일 때 쿼럼이 좀 안정적이고 폴트 톨러런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홀수로 가는데, 그래서 최소한 3개가 되어야 되고 5개 해도 되고 7개 해도 되지만 이런 뭐 경제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마스터는 3개인 게 가장 적당해서 저희 도큐멘트에도 3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브라운백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